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요즘은 뭐 임플란트가 워낙 대중화가 됐고 인터넷상으로 정보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입안에 다들 임플란트가 몇 개씩은 다 있으신 것 같고, 심지어 이제 뭐 전체 치아를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로 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임플란트를 할 때 예전에 임플란트가 벌써 그렇게 이제 액티브하게 뭐 심었다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대중적으로 임플란트가 인기가 있고 뭔가 심어지기 시작한 지는 뭐 90년대 후반 2000년 들어서거든요. 그래서 불과 한 2, 30년 정도밖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데이터가 안 쌓였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임플란트를 했을 초창기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가 외산 임플란트, 예전에는 다 뭐 의료 제품이든 뭐든 심지어 뭐 핸드폰 이런 것들도 다 뭐 외산 제품들이 워낙 성능이 뛰어났고 국산들은 조금 성능이 뒤처졌기 때문에 비용이 있고 뭐 부자이신 분들은 뭐 외산을 무조건 선호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고요. 아직도 그렇죠. 그래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초창기에는 어쨌든 오리지널은 유럽 쪽 베이스로 된 임플란트 회사들이 뭐 스트라만이랄지 아니면 뭐 다른 회사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제 국산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한 2, 300개의 엄청난 회사들이 생겼다가 그런 것들이 다 정리되고 요즘은 이제 국산 임플란트도 많이 뭐 수십 개 정도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뭐 세계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뭐 검증된 스트라만 임플란트를 사용하고 있고, 스트라만 임플란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라인업이 있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 임플란트를 선택을 하고 있고, 국산 중에서는 국내에서 어쨌든 점유율이 가장 높은 오스템 임플란트를 사용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오스템 임플란트도 뭐 SA, CA, BA 뭐 여러 가지 타입의 임플란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본 레벨, 티슈 레벨 여러 가지 형태의 타입들을 환자들의 상황에 맞춰서 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임플란트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임플란트를 똑같이 주고 똑같은 그 장비를 준다고 해도 어떤 의료진이 어떤 테크닉을 이용해서 식립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난 천지 차이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시고 단순히 비용만으로 난 오스템 임플란트 저쪽에서 100만 원에 심었는데 너는 뭐 200만 원 주고 심었으니까 너가 엄청 손해 본 거네, 이렇게 단순히 평가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안 하는 치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지만, 정말 제대로 잘 하는 치과를 찾는 거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보시면 조금 임플란트가 제대로 된 임플란트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플란트를 어떤 거를 심느냐를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누가 한마디로 의료진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의료진이 임플란트를 뭐 강남에 많죠. 정말 뭐 심지어 요새는 뭐 38만 원짜리 임플란트 30만 원대까지도 떨어졌는데,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임플란트를 심었다고 해서 그 의사가 임플란트를 정말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의료진인지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왜 다른 데서는 200만 원 받는 임플란트 비용을 38만 원에 하고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임플란트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려면, 좋은 결과라는 거는 환자가 일단 쓰기 편한 거죠. 일단 모양이 심미적인 거. 앞니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심미성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제 자연스러운 임플란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연스럽다. 자연스러운 임플란트는 그럼 뭐죠? 음식물도 안 끼고 식사하기 편안하고 있는 듯 없는 듯 내 치아 같은 임플란트. 내 치아 같으면 가장 좋겠죠. 왜냐면 치아를 대체하는 인공품이니까. 그 인공이 자연 치아보다 나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내 치아처럼 자연스러운 임플란트가 되면 좋겠다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위치에 최적의 위치가 있거든요. 최적의 위치를 찾아서 식립을 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이제 최적의 위치를 식립을 해야지만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신경이 손상이 되거나 아니면 뭔가 염증이 너무 심해져서 임플란트 재수술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해야 된다. 환자의 몸에 위해를 가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정확하게 원하는 위치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3D 상태로 한마디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치과의 많은 부분들이 디지털화가 됐기 때문에 디지털화 돼서 3D로 일단 모의 시술을 하고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하는 게 굉장히 결과에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소한 임플란트가 만약에 재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임플란트 재수술할 때는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재치료가 힘들어요. 처음 치료보다는. 그래서 재수술할 때는 왜 실패를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환자한테 상의를 하고,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또 실패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환자분이. 그래서 재수술을 할 때는 더더군다나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임플란트가 흔들려요. 자꾸 음식물이 껴서 못 살겠어요. 아니면 보철물이 떨어졌어요, 깨졌어요. 그런 게 이제 말씀들을 하고 오시는데, 이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임플란트가 살아있는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막 아파 죽겠다고 오시는 분들은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환자의 관리 소홀 문제도 있겠지만, 수술 자체가 조금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약간 뭔가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수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모든 치과 의사분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이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는데 어떤 과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3D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거는 뭐냐면, 예전에는 임플란트를 심을 때 그냥 심지어 엑스레이 한 장만 놓고 임플란트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엑스레이 상으로만 임플란트를 심었다고 하면, 요새는 치과의 CT는 가장 기본적으로 찍어야 돼요. CT를 가장 기본적으로 안에 뼈 상태가 얼만큼 남아있고, 그리고 3차원적으로 임플란트가 어떻게 들어갈지에 대해서 이제 CT상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CT상에서 해부학적으로 위험한 구조물을 다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CT는 필수적인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CT를 당연히 찍으셔야 되시고, CT상에서 모의 시술을 하시는 거고, 모의 시술을 해서 이제 해부학적 구조물을 뭔가 디자인을 하고 임플란트 디자인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엑스레이 상태에서 이제 뼈 있는 곳에 그냥 임플란트를 심었다가 이제 그게 뼈랑 달라붙으면 보철로 어떻게 보면 커버를 했어요. 심지어 보철물도 약간 다른 치아보다 작게, 그리고 교합이 안 닿게 해놓는 게 어떻게 보면 정석이었어요. 임플란트 초창기에. 왜냐면 임플란트가 롱텀하게 연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얼마나 쓸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합력을 견딜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약간 작고 안 닿게 해놨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치아 모습대로 최대한 복원을 하는 거예요. 원래 치아 모습대로 되도록 복원을 하고 교합도 똑같이 닿게끔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맨 끝쪽에 이제 임플란트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치아의 머리 부분을 갖다가 이제 스캐너를 통해서 이렇게 다 뜨면 치아의 머리 부분을 디자인할 수가 있고, 나중에 내가 머리 부분을 이렇게 만들 건데, 이게 이상적인 교합이 되는 치아의 모양이야. 그렇게 됐을 때 임플란트가 어느 위치에 들어가겠는지를 갖다가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임플란트를 심어놨으면 아래서부터 해서 위에 거를 억지로 맞췄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위쪽을 갖다가 먼저 싹 디자인을 해놓고, 왜냐면 임플란트를 하는 목적이 위에 보철물을 제대로 해서 음식을 잘 씹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상적인 보철물 디자인을 먼저 해놓고 아래에 있는 거를 갖다가 한마디로 다운 투 탑에서
탑 다운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을 먼저 디자인을 하고 아래쪽에 있는 임플란트를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정확하게 식립이 가능한 거고, 이 아래쪽에는 신경관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여기 지나가게 되는 이 신경관을 이렇게 먼저 도해를 해서 이 부분의 신경관이 닿지 않게끔 이렇게 떨어뜨려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야지만 이 뼈 손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디자인된 거를 갖다가 남아있는 치아를 통해서 이제 가이드를 제작을 하는 거고, 임플란트 식립할 때 이제 가이드를 제작을 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면 결과는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임플란트를 이제 디자인을 하는 거는 맨 처음 첫 번째는 일단은 위치 선정을 해야 되겠죠. 위치 선정을 하는데 이 위치 선정을 할 때 고려해야 될 거는 해부학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 대표적으로 상악 같은 경우에는 상악동이 있을 수가 있겠고, 하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치조 신경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일단은 두 번째로는 뼈의 상태를 봐야 돼요. 뼈의 상태, 뼈의 볼륨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리고 부피가 어느 정도 있고, 가끔씩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되면은 골 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색깔별로 표시되는 그런 것도 이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합에 맞게끔 이제 위치와의 교합, 아니면 아래치와의 교합, 인접치와의 교합에 맞게끔 포지션을 정하는 거예요. 포지션. 그래서 이제 그 교합에 맞게끔 센터에 맞게끔 하는 거고, 적절한 깊이를 디자인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 수술 전 디자인을 하고 들어간 케이스들인데, 여기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가 바뀌었네요. 여기 부분이 이렇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아래 임플란트 3개를 식립을 할 때 여기 아래쪽에 빨갛게 된 게 이제 신경관을 갖다가 도식화를 한 거고, 이렇게 보철물이 나중에 이렇게 긴밀하게 교합이 되게끔 이제 한마디로 모형을 만든 거고, 위쪽에 보철물의 디자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정확하게 임플란트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을 보게 되면 이게 뼈에 이쪽 치아는 이제 잇몸이 안 좋아서 발치를 하게 된 거고, 이쪽 디자인을 요렇게 한 거고, 이쪽이 이제 신경관을 건드리지 않게끔 디자인을 하고 이걸로 가이드를 제작을 한 거죠. 가이드를.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악동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 보시면 이제 이 앞쪽 같은 경우에는 상악동 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임플란트가 여기까지만 들어가도 되니까. 근데 이제 뒤쪽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이렇게 식립을 할 때 여기 점막이 건드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악동 수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을 들어 올려야지, 그리고 여기 뼈 이식을 해야지라는 것들을 다 모의 시술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들어가는 거고, 나중에 이렇게 이제 정확한 위치에 보철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센터에다가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 재수술 같은 경우가 저희 병원에 생각보다 많이들 오세요. 그러니까 딴 데서 임플란트 했는데 너무 불편하다. 처음에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철물이 자꾸 빠진다. 몇 번 붙였는데도 보철물이 빠진다고 이제 오셨어요. 이 환자분이 되게 멀리서 오시고 지방에 계시는데, 따님분이 이제 저희 병원에서 좀 치료를 잘 받으시고, 엄마 여기 가봐, 자꾸 불편해하지 말고 해서 이제 오신 분이신데, 여기 보철물을 봤더니 임플란트가 이렇게 이제 좀 약간 잘못 심어져 있는 거죠. 치아가 이렇게 있으면 좀 이 위치에 맞게끔 평행하게, 그리고 나중에 들어갈 치아 머리 부분에 맞게끔, 센터에 맞게끔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텐데,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뼈만 보이는데 뼈 위에 잇몸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윗부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여기다 크라운을 한들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과감하게 제거하기로 결심을 하고, 실은 이렇게 이제 임플란트가 이제 잇몸병이 없는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근데 요새는 제거 툴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충분히 잘 제거를 할 수가 있다. 그런 경험이 많은 의료진을 찾으시면 가능하다.
이걸 뽑는 날 바로 임플란트 제대로 심어줬고 뒤쪽은 뼈 이식을 했어요. 이 부분은 이분은 이제 가이드 수술은 하진 않았고 제가 이제 CT상에서 그냥 충분히 모의 시술을 하고 제가 다이렉트로 바로 이제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상적인 위치에 임플란트가 들어간 거고 이제 뭐 임플란트 보철물까지 완성을 해드린 케이스이고 이제 여기는 이제 뭐 이 위에를 갖다가 뭐 다시 저희 병원에서 다시 하진 않았지만 이건 이제 다른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한 거고 근데 이 환자분 이제 다른 임플란트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음식물이 많이 끼구나 라고 이제 임플란트에 대한 편견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거를 이제 뽑고 임플란트를 하셔야 되는데 임플란트가 음식물이 하나도 안 끼니까 아, 음식물이 안 낄 수도 있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고 아, 이 위쪽 것도 그러면 나중에 재수술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환자분들이 이제 뭐 임플란트를 뭐 많이들 하시는데 좀 제대로 식립을 하신다고 하시면 뭔가 자연스러운 원래 내 치아 같은 편안한 임플란트를 충분히 식립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임플란트를 심을 때 비용이 발생하니까 다 친절하게 하지만 임플란트를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AS도 해가면서 지속적으로 봐주는 비용이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갖다 꾸준히 보는 뭔가 주치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너무 비용이 저가에 너무 많은 임플란트를 이렇게 정신없이 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포커싱이 거기 돼 있기 때문에 환자와 의료진 간의 그런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평생에 뭐 치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평생의 주치의를 좀 만드셔서 이제 제대로 임플란트를 하시고 제대로 관리를 받으시고 제대로 식사를 하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꼬집 치과 DM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